네, 안녕하세요. 건강과 물 살리기, 환경 살리기를 선도하고 있는 잼마 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날씨가 오늘 좀 많이 또 추운, 또 눈도 많이 내렸고,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많으면 그에 풍년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잼마 퀸 그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이 꼭 나쁘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환경 캠페인 강사 겸 환경 캠페인 사업가 겸 이렇게 활동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과 물 그리고 환경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제품이 대한 그 의구심도 있으시고 궁금증도 있으시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연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 잼마 코리아에서 잼마 퀸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샴푸 쓰시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주방에 기름진 그릇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하실 때 주방 세제 쓰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가끔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도 받으시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급 의류 같은 거 입었을 때 세탁소에 가끔 맡기시기도 하시죠? 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면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 네 가지가 우리가 수십 년을 해오신 반복된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거를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독소 중독을 가중시키는 생활 습관에 네 가지가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약을 먹는다. 그리고 매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주방 세제로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옷을 드라이 클리닝에 맡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몸에 독소가 쌓여서 그 독소가 염증이 되고 염증이 조금 심각한 병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나옵니다만, 네, 샴푸. 네, 비밀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죠. 네. 샴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샴푸 속에 숨겨진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70%는 바로 두피의 노화 때문 중요거든요. 그런데 두피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얼굴에서 나오는 분비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주 걷는 건 옳은 거네요. 자, 그런데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두피의 노화가 빨리 온다는 사실. 바로 샴푸 속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인데요.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것이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인 SLES인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자동차 구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뇌에 쉽게 흉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두피 나이 어떻습니까? 천연 샴푸를 쓰신 분은 20대라고 보면은
그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은 한 3, 굉장히 40분 재군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머리를 감을 경우 강력한 세정력과 침투력이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피부 속의 수분과 피지가 씻겨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점점 주름이 생기고 결국 노화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나쳐서 독이 됐던 나만의 샴푸법, 내가 모르는 사이 두피 건강을 해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 보는 것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말 푸식푸식하게 너무나 수십 년간 써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합성 계면 활성제나 이런 게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물과 기름이 잘 섞여요. 우리 예쁘신 사장님, 물과 기름이 잘 섞여요. 원래 섞이지가 않죠. 사람도 물과 기름이 만나면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근데 물과 기름을 섞이지 않는데 이거를 잘 섞여야 만들어서 침투력을 높이는 게 합성 계면 활성제예요. 근데 이런 게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샴푸, 주방 세제, 세탁기 세제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뭐 화면을 보셨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합성 계면 활성제 성분 아까 샴푸가 없다 그러면 뭘 써도 된다? 주방 세제로 써도 무방하다. 조금 쇼킹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성 계면 활성제가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동차 부동액, 엔진 오일, 그리고 농업 종사자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암 질환자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충제 때문에 그래요. 농약 성분 자체가 굉장히 독한 케미칼 화학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수십 년을 써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입되는 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엄청난 걸 배운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지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 들어오는 경기독이 있어요. 요즘에 미세먼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그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미세먼지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로 들어오는 경피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오는 경구독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경기독, 그리고 세제를 쓰고 화장품을 쓰고 들어오는 피부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피독은 90%가 체외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에는 쌓여있는 게 엄청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입으로 들어오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90%가 나갑니다. 이렇게 몸에 독이 많아지다 보니까 21세기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디톡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디톡스가 뭐예요? 살 빼는 거 아니에요. 디톡스라는 표현 자체가 디톡시케이션이라 그래서 체내에 있는 독소, 염증을 빼는 걸 디톡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근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경피독이란 사실은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전국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어딘가에 누가 좀 보자고 해서 두고 온 책인데 제 항상 보면 가방에 있던 책이었어요. 경피독. 자, 이걸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샴푸나 화장품, 세제 등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이 정말 당신을 위협하고 있다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본사에 큰 무대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쓴 게 기억나냐면 저는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총이나 칼을 들어야만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시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생활의 일상 속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테러 당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그렇게 그때 그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응도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래서 음식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경피도르기라는 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샴푸가 암을 유발한다. 제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세제 기업에 아마 욕먹을 거예요. 근데 세제 만드는 기업에서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을 유발한다. 자, 의학 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지나가는 영상 중에 샴푸 뒷면에 뭐라고 했던 표현 아세요? 앵커문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반인들이 그 표현하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1급 발암 물질로 들어가서 세제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세제가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는 대부분 가격이 그냥 그만합니다. 근데 향기롭고 색깔도 너무 고운데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거는 유럽에서는 독극물이어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공중파를 타고 나오는 거는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백혈병과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기업에 그 교육이사로 있던 기업에서 같이 있었던 이사님이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혜린 이사 요즘에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인사 나누다가 자기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내가 이사님 어디가 아프셨나요? 했더니 유방암이 걸려서 지금 2년째 투병 중인데 정말 너무나 참 많이 이렇게 슬픈 심정으로 살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빨리 접해드리면 참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샴푸가 얼굴 노화를 앞당긴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네. 두피가 각질화되고 점점 건조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나 다들 선남 선녀들이신데 얼굴만 신경 쓰시지 두피는 신경을 거의 안 쓰신다고요. 근데 이제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두피 클리닉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왜냐? 두피 질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과도한 샴푸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피가 건강하면 여러분 얼굴 굉장히 탱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피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 얼굴과 똑같은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우리 얼굴에는 제가 지금 피부 강체가 좀 봐줄만 합니까?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해요. 네네. 예전에는 제가 악근성이어서 지금 정말 악근성이면 점점 이 추운 계절에 뭘 느끼는지 아세요? 건조가 심해지면 알러지가 돼요. 그래서 알러지로 제가 엄청나게 고생해서 정말 어렸을 때 피부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저도 이제 샴푸를 마구 썼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클렌징 폼이다, 클렌징 오일이다, 그 마케팅의 상술인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알러지로 심각하게 4년 동안 질환을 앓았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누구보다도 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저는 지성인 피부가 되게 부러웠었어요. 오후쯤 되면은 왜 어머 번들번들하니 개그림이 나와서 난 너무 괴로워 그러는데 저는 너무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얼굴을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막이에요. 근데 그걸 막 닦아내시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정말 귀한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제들이 다 닦아내버려요. 다 닦아내다 보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서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 당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뭘 찾아요? 수분이 많이 들어간 고급 화장품을 찾게 돼요. 기업 마케팅 상술 엄청납니다. 스마트합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두피 탄력은 얼굴 피부에까지 영향을 주고요. 얼굴 노화까지 촉진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임산부는요. 오늘 제가 이 자리가 너무 이렇게 설레이고 기분 좋은 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젊어 보이시지만 오늘 그 30대? 20대 후반? 네, 너무 너무 예쁘신 분이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널리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아리따운 예비 애기 엄마 좀 많이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기 놓으실 분 계시나요 여기에?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나 봅니다. 네, 임산부는 샴푸 특히 조심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방암 조직에서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세제 속에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 성분이 99%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빅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샴푸 조심해라는 이 말은요 안 썼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중파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시면 7개 회사 유아용 세제 모두 방부제를 써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아기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되게 예뻐요. 그죠? 뭐 아기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그 예쁜 아기들이 각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질층이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를 쓰면 침투를 굉장히 쉽게 해서 아이들 장기에 바로 가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근데 모두 방부제를 사용했더니 자, 아이 몸에 독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예전서부터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아기 낳을 거는 아니지만 우리 또 딸이 아기를 낳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주위에 많이 이런 얘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리 나올 때는 이 장면이 나올 때는 떠악한 소리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아기가 지금 아빠가 잡아줘야 될 만큼 걷지 못하는 아기예요. 근데 이 아기 몸이 어때요?
울퉁불퉁 아토피. 이미 아토피 알러지 DNA가 파괴되어서 나온 아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기가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나와서 얼마나 세제를 썼을까요?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왜 이래요? 엄마 태아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보다 더 무서운 경피독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자 그래서 세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길래 그러면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머 세제가 너무 독하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게 세제의 원인이 되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너무 그 샴푸 향이 이끌려서 쓰고 있었는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나쁜 건가? 자 우리 집에 있는 세제 안전한가 한번 살펴볼까요? 세제는요 여러분들 우리 석유의 찌꺼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석유의 찌꺼기예요. 이거는요 석유의 찌꺼기라는 거는 버려야 되는 폐기물이에요. 근데 이 폐기물을 가지고 컬러풀한 향을 만들고 좋은 향을 만들고 수십 가지의 화학 성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세제는 석유계 계면 활성제로 만들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보셨던 영상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궤를 맞추셔야 돼요. 자 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세제 속에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1급 고독성 발암물질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만들어요. 피부에 침출이 되어 어때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요. 혈관 타고 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제를 쓰다 보면 아까 90%가 어떻다고 했죠? 경기독과 경피독은 90%가 체외 배설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문제 없는데 하시는 분들 그런 방만한 생각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암이라는 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병이 되어서 순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진 않습니다. 갑자기 고독성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세제의 주성분이자 이렇게 옷의 때를 제거하는 계면활성제 우리가 세제 역사가 이미 반세기가 훨씬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세제를 썼는데 우리 지구가 많이 세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청결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었죠. 근데 이 세제로 인해서 우리 지구 환경 지금 어때요?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우리 있잖아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마스크 왜 써요? 코로나, 코비드 때문이에요. 근데 코로나는 뭐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대한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자각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암 발생 원인 75%는요, 사무엘 웹스틴 박사는요, 미국 암 예방 학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환경 연구가이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암 연구를 오랜 시간을 연구하셨습니다. 수십 년간을 연구를 했는데 담배를 피우는 A 그룹과 피우지 않는 B 그룹을 연구했는데 폐암 환자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룹에서 폐암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 웹스틴 이분께서 박사님께서 너무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서 그때부터 암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인이 뭘까라고 다시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게 생활 속의 화학 성분 때문이라는 걸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진짜 보통은 한 25%는 그 뭐 이렇게 폐암이 이렇게 암이 나온다 그러면 25%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암이라고 한다면 75%는 생활 속의 화학 성분 때문이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배 피우라고 촉구하는 얘기는 아닌지 아시죠? 네. 네네. 자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이때 사무엘 웹스틴 박사님이 세제가 심각하다, 거의 독극물이다라는 발표를 이미 미국 선진국이에요. 이미 25년 전부터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보통의 문화의 주류는 누가 보통은 이끌어가나요? 우리 K-pop 그러면 BTS 그죠? 그런 것처럼 보통 셀러브리티, 연예인들이 많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와 같은 사실이 나오면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저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프렌즈라는 그 저기 시트콤 보면 그죠? 굉장히 그 슈퍼스타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델이라든지 이런 정말 유명한 스타들이 샴푸 쓰지 말자, 노프 라이프를 굉장히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끊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건강해져서 탈모 있던 사람이 머리가 나고요,
피부가 너무 건강해지고요. 암 질환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사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이제는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 많이 높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에서 이제는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나 뭐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지 않아? 천만에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채소, 야채,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다 뭐예요? 그쪽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잔류농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임신 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낮아지고요. 주방세제에도 이렇게 피부와 눈을 자극하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샴푸, 린스에도 그렇고 세척제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그 유은영 사장님은 청주에서 굉장히 큰 식당 운영하시잖아요. 식기세척기 지금 사용하시죠? 네. 근데 식기세척기 사용하시면 일반적으로 세제 다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차용소산 나트륨이라는 세제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독합니다. 제가 이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탑에 드는 주방업체 회장님들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식반 있잖아요. 그 어디 식당에 가거나 식반 있죠? 반짝반짝 그리고 예쁜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식기세척제에서 나오는 린스를 입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요, 그 식반요 뜨거운 물에 다시 헹궈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도 제가 주방업계 회장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욕실 세정제도요, 천식을 악화시키는 암모니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치약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으로 한 1년 반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치약의 트리클론산이라는 거는 미국 ACT 독성학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인체에 썰 수 없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치약에 들어가 있어서 1년 반 정도 공영 매체 방송에서 크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화가 나서 마트에 가서 거기 치약들을 다 이렇게 분노해서 갈아엎는 장면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약간의 망각증세가 있어요. 그 사실이 나왔을 때 어머! 했다가 시간 지나면 또 치약 써요. 심각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트리클론산 들어갔다는 거는요, 그 기업은 살인적인 수명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썼다 그러면 그 기업은 살인마로 규정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핸드워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 기업에서는 아기 핸드워시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도 있어요. 아기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각질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 아기 손에다가 전부 다 분류해서 그렇게까지 아기들 베이비용까지 그렇게 판매하시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업에서는 우리는 천연세제를 썼다. 천연세제를 썼다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제를 써서 거품이 잘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엄마들이 세안을 쓸 때 뽀드득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피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하루에 접촉하는 화학물질 수가 200개에서 20만 개예요. 사실은요, 제가 한국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예요. 미국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2,000개가 아니고 20만 개예요. 20만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화학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위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여기 또 예쁜 모자 쓰신 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양치질 하시잖아요. 양치질 하시고 난 뒤에 뭐 과일 같은 거 바로 드셨을 때 어땠었어요? 그 느낌이? 그냥 근데 그대로 솔직하게 양치하고 나서 바로 과일 같은 거 드시면 바로 과일은 안 먹어봐서. 그렇죠. 왜냐면 안 먹는 이유가 먹으면 맛이 없고 제 맛이 오케이. 네, 맞습니다. 제 맛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한 번씩 질문을 드리면 몰라요. 자, 이제 지금 앞에서부터 공부 쭉 해가지고 왔어요. 치약에도 독한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석유 성분이 들어가요. 혀를 마비시켜서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과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거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가족이나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야 돼요. 세탁 후에도요, 빨래 속의 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난 뒤에 그 세탁물을 끄집어내어서 5번을 물에 헹궈봤더니 5번 다 세제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이 따뜻하잖아요. 체온 36.5도와 만나서 그 세제 성분이 어디로? 혈관 타고 녹아 들어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세제가 어디로 모인다? 자궁에 모여요. 2분 30초가 안 걸려요. 왜냐? 2분 30초가 안 걸린다는 걸 좀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몸속에 혈관이 12만 킬로예요. 지구 2바퀴 반이에요. 물 마시잖아요. 1분 만에 다 돌아요. 1분 안에 다 도지 않는 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심각한 병이 오신다는 거고, 보통 상식적으로는 1분 만에 다 돌아요. 근데 세제가요 2분 30초 만에 자궁에 남자분 전립선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궁에 많이 쌓이고 있다 보면 불임도 오고요. 쉽게 임신도 되지도 않고, 아기가 생겨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세제를 많이 쓰면서 저 체증아르다든지 유산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 번 헹굼을 해도 남아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있다고 쳐요. 언젠가는 또 할머니도 되실 거잖아요. 지금 아직 젊지만. 근데 손주 봐준다고 아기를 안고 있다 보면 아기가 막 치아가 나기 위해서는 유치가 막 이렇게 가렵잖아요. 그럼 침도 흘리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뭘 자꾸 이렇게 빨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기 안고 있으면 뭘 빨아요? 옷을. 엄마가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옷을 빤단 말이에요. 이 옷 속에 세제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입가가 발가스름에 상처가 나 있어요.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아기 피부에다가 원인을 뭔지 모르시고 연고를 또 발라줘요. 연고가 얼마나 독한데, 심각한데. 그래서 이불에 남은 세제도 이불 빨래 같은 경우도 했을 때 세제가 그냥 독을 듣고 자요. 그냥 이불 여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독을 그냥 듣고 잔다.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뚝배기에도 세제 거품이 나요. 이 뚝배기는요, 세제가 있는 거를 참 이렇게 담은 게 아니고요. 원래 뚝배기는 숨구멍이 있어요. 그죠? 숨구멍이 있어서 그걸 호흡을 다 해요. 근데 깨끗하게 씻었는데 불 위에 올려놨더니 거품을 다 뿜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 뚝배기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내는 거 뭐 때문에 떠내는지 아세요? 뭔가 아시는 분은 떠내는데 누군가가 보고 그냥 따라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로 입으로 세제를 우리는 아까 하루에 접촉하는 화학 물질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200개에서 2000개예요. 그러다 보니 피부로 입으로 세제를 먹는다는 표현을 제가 리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숟가락만 안 들었지 그 먹는 거랑 똑같아요. 피부가 먹잖아요. 그래서 경피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년에 계산을 하니까 이런 소주잔으로 2잔을 그냥 이렇게 먹는 거랑 똑같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젊고 예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직 50 되려면 좀 많이 멀으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다음에 엄마 이렇게 좀 이모님도 좀 많이 모시고 오시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나이를 5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먹은 양을 측정을 해보니 이렇게 큰 페트병이죠? 몇 개를 먹는다? 2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사들께 질문 한번 해보셔요.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암 발생률이 피크입니다. 피크.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근거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제는 여러 발병들의 원인이라는 건요, 제가 뭐 이렇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사실은 모발을 가늘게 해서 탈모는 제일 최고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탈모자분들 계시면 다음에 모시고 좀 오셔요. 자, 그리고 합성 계면 활성제에 노출되면 백내장도 그래서 이렇게 유발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혈병, 유방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암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예쁜 우리 선생님, 암보다 요즘에 더 심각한 질병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냥 본인 생각에 치매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못 알아보고, 내가 예쁜 나의 자식 자녀들을 못 알아보고, 이거는 있잖아요. 굉장한 비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제들이 알 수 없는 질병과 질환들, 그리고 암, 그리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세제 유해성에 대한 마무리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거품이 많이 나서 설거지 거품. 네, 설거지 거품이에요. 정말 즐기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아주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요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세제 거품요 제가 사진을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새벽까지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보여드리기도 싶고 정말 저는 제가 5년 동안 세제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는 노케미 라이프를 해오다 보니까 이걸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이제는. 구역질이 나요. 자 그래서 그게 단 게 아니라 그게 어디로 흘러가나요? 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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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요. 여기 뒷목이 뜨거운 게 올라와요. 정말 저렇게 되면요. 이런 거품이요. 여러분들이 로맨틱하게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아니고요. 얘는 뭐예요? 아까 앞에 장면과 연결되죠? 네. 그거와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면 내 집 앞에 있는 하천 아니야. 내 집 앞에 있는 강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그럼 바다로 가서 거기 생태계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고기. 생선 드시잖아요. 네. 회 드시잖아요. 걔네들이 암이 걸렸는지 당뇨가 걸렸는지 어떻게 아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랑.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똑똑해져야 됩니다. 정말 똑똑해져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는데 왜 스마트폰이에요? 똑똑하게 살아라고 해서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세제 이렇게 쏜다는 사실이 좀 어떠신가요, 이제는? 무서워요. 무섭다는 말이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제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대안은 뭘까요? 안 써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래서 세제 유해성에 대한 일부 강의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